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와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기말고사가 이제 벡터 부분인데요. 이번 시간에 객관식과 주관식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상의 벡터의 크기,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데 여기서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각 성분의 제곱을 해서 도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2번 다음 벡터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은 것은 자, 종점과 시점이 일치하면 0벡터다. 그렇죠? 그다음 벡터는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벡터 할 때 항상 좌표 평면상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다음 벡터 단위 벡터와 단위 좌표 벡터의 길이는 같지 않을 수 있다. 자, 단위 좌표 벡터는 뭐 예를 들면 1,0 이런 것들이 단위 좌표 벡터고 단위 벡터는 길이가 1인 벡터이죠. 그러다 보니까 벡터의 길이는 같죠. 단지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단위 좌표 벡터고 이것이 단위 좌표 벡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반지름 1인 원을 그렸을 때 요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위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두 개의 벡터가 이런 관계라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얘기니까 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벡터 앞에 스칼라 곱을 한 것은 벡터이다. 쉽게 해서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 뭐 3을 곱해줘도 이건 벡터가 되는 거죠. 벡터 간의 합이나 차, 뭐 두 개의 벡터를 합하거나 빼거나 하더라도 벡터가 된다는 얘기고 단위 좌표 벡터는 뭐 i, j, k 뭐 요건 뭐 이거는 뭐 R3 상에서의 벡터가 되겠죠. 요것들은 서로가 선형 독립이 됩니다. 이게 좌표 공간 이제 공간으로 보면 요 벡터와 요 벡터와 요 벡터는 이 나머지 두 개가 다른 한 개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R2상에서는 선형 독립이 되도록 세 개의 벡터를 찾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차원이 2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은 기저가 되는 벡터의 개수는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선형 독립이 되기 위한 뭐 조건으로는 벡터가 2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뭐 한 개가 있어도 독립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또 뭐 기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3개가 있냐? 3개는 절대 없다는 얘기고요. 이건 3개가 있으려면 R3상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4번 벡터 공간 V의 부분 집합 S가 부분 공간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자, 우리가 필수적인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자, 결국은 요 벡터가 요 부분 집합이 부분 공간 되기 위해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해야 돼? 닫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게 가장 필수적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다 맞는다는 얘기죠. 이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고 요거는 틀린 말이죠. 사실은 요거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집합이 여기서 최소 2개 이상이어야 된다. 부분 공간이 최소 작은 부분 공간은 뭐예요? 공집합입니다. 공집합도 부분 공간이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고 얘도 틀린 말이고 얘는 맞긴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내용은 아니다. 이런 거고요. 5번 R2상에서 기저가 될 수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저가 되려면 2개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3개니까 여기 지금 3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차원이 1인 것은 이제 찾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모이면 종속이 되면 되겠죠. 자, 얘네들은 다 종속이 안 돼요. 다 독립입니다. 다른 애가 어떤 애가 다른 애를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은
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0 곱하기 1,0은 0 곱하기 0이죠. 그래서 이건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요것이 되고요. 7번 문제. 다음 중 실수 범위에서 고유값을 가지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고유값의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복소수상에서는 모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제 사실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책에서는 이런 말이 없긴 한데 보통 이제 실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1-람다 2 마이너스 1-람다 계산해 주면 1-람다의 제곱 빼기 또 빼기니까 더하기 2. 자,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허근만 존재하기 때문에 고유값을 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8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R2상에서의 벡터 U와 직교인 벡터 중 크기가 1인 벡터는 한 개만 존재한다. 그렇진 않죠.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벡터 수직인 벡터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에도 존재한다. 그 다음에 요건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직교에 관련해서는 W하고 V하고 U의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면 이 두 개는 직교하거든요. 0벡터도 여기 V가 0이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 어떤 벡터하고 내적을 해도 0이 되기 때문에 직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서로 바꿔도 같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9번 문제. 다음 고유값에 대한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 합은 트레이스 A이고 곱은 디터미넌트 행렬식이고 그 다음에 고유의 역수는 전치 행렬의 고유값하고 같다. 그렇지 않죠. 요게 답입니다. 4번은 행렬에다 K를 곱했던 것은 뭐 만약에 A가 고유값이 3이다. 그러면 KA는 결국은 같다라고 하면 되죠. 3K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10번 문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n 곱하기 n 행렬의 서로 다른 고유값의 고유 벡터는 선형 독립이다. 그리고 람다가 고유값이면 요거는 비자명해를 갖는다. 비자명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해는 뭐예요? 말 그대로 0을 얘기하는 거예요. 0. 이건 뭐 x가 0이면 당연히 0 되죠. 근데 이거 외에 다른 해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이 고유값이니까. 그 다음에 가역 행렬의 A에 대해서 A의 역행렬의 고유값은 요거 역수다. 요거랑 연결되는 문제죠. 자, 그 다음 4번. 자,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는 유일하게 한 개 존재한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으니까 고유 벡터를 모아놓으면 그게 고유 공간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은 벡터의 내적과 외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두 벡터의 외적을 구할 때 어느 하나가 0벡터이면 외적은 항상 0벡터가 된다. 왜 그렇게 했어요? 자, 두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벡터의 외적은 요건데 요거의 크기가 바로 뭐예요?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인데 하나의 벡터는 이렇게 되는데 하나의 벡터 0이다. 그럼 여기에 평행사 변형이 그어지지 않죠. 즉 여기에 넓이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외적도 0이 되는 거죠. 내적과 외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내적은 성립하지만 외적은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지만 외적은 벡터가 된다. 이거 수직인 것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외적이죠. 외적은 이 두 벡터 얘하고 얘의 수직인 벡터를 얘기한다. 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12번. 다음 중에서 R2를 생성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R2를 생성하는 것은 자, 요거 만들 수 있는 것은 Y축밖에 없죠. 얘랑 얘랑은 뭐예요? 종속이니까 벡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도 얘를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벡터 하나밖에 없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표현할 수 있고 이것도 표현할 수 있을 거. 물론 요거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두 개가 뭐예요? 서로 독립이죠. 두 개가 독립이면서 뭐예요? R2를 생성하려면 최소한 두 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 커널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어떤 x를 했을 때 이게 0되는 x값을 찾으란 얘기죠. 즉 요것이 뭐냐면 b, 0이라고 했어요. 이게 0,0이 되라고 했습니다. 즉 b가 0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 문제 내적을 구하여라. 자, 이거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곱해 더해주니까 결국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 부분 공간이 되지 않는 것은, 자, 뭐예요? 원점은 부분 공간이 됩니다. 이게 가장 작다기보다도 두 번째로 작은 부분 공간이 되겠죠. 자, 0,0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분 공간이 되려면. 자, 이것도 0,0을 갖고 있죠. 이것도 0,0을 갖고 있는데 얘는 x가 0이면 y는 얼마가 돼? 1이 돼요. 그래서 0,0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답입니다. 자, 16번 고유값 1, 2라고 한다면, 자, 이것도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죠. 이거 맞는 얘기고, 자, 요거는 역시 맞는 말이죠. 자, 요거는 이제 제곱일 때 이거 각각을 제곱해 주는 걸 이것도 맞는 거고요. 여기 아까 3a라고 했을 때 3배를 곱하려고 했으니까 3하고 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17번 문제.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뭐예요? x축으로 y 값을 2배 늘려라 이거 얘기죠. 그래서 여기 2가 맞습니다. 여기 2를 붙이면 되고요. 이게 지금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행렬로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축반사. 그러니까 x축으로 반사, 즉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x축으로 a배 확대하라고 하는 건 a 자리에 a배를 곱해주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세타만큼이라고 했을 때 이건 항상 특별한 얘기는 양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럴 때는 요거는 저기 뭐냐면 요 마이너스가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이거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를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책에 있는 연습 문제 위주로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술형, 즉 주관식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